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결혼하면 모시고, 계속 이해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건 보통 여자분들 입장보다는 남자 입장이에요. 요즘 이런 분들 좀 많이 생기고 있어. 내가 왜 그렇게 희생해가면서, 헌신해가면서, 몸을 축 나가면서까지 그렇게 일을 해야 되지?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누구 한 명 편하자고 왜 한 명이 고생을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남자의 어떤 그런 희생, 고생에 대해서 감사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용하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들한테 묻고 싶어. 여자분들 결혼 안 하면서 제대로 살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혼 안 하면 평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 자기들 모르더라고. 솔직히 결혼하신 분들 뭐 와이프분도 고생하신 분도 있겠지만 남편분들 정말 고생 많아요. 지금도 이 시간에 제대로 쉬질 못하고 뭐 배달이나 대리운전 하시는 집안 가장분들 많습니다. 쉬는 날 없이 일하고 돈 몇 푼 더 벌려고.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냐, 저분들도 사람이고 개인 인생이 있는데 너무 가정을 위해서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닌가. 언제부턴가 그런 삶이 안 온다고 보이지 않아요. 저렇게 살면 과연 가족들은 고마워할 것인가. 그리고 요 뉴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거 많이 봤죠. 뭐 배달 운전하다가 뭐 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 집안 가장인 분들. 집안 가장이 이제 돈 몇 푼 덜 벌겠다고 오토바이 잡고 나가다가 이제 뭐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기사를 봤을 거예요. 그럼 보면서 꼭 저렇게까지 이해해야 됩니까? 물론 가해자가 잘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가장은 저래야 되는 건가? 평생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가장의 인생은 없는 건가? 남자는 왜 저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살다 끝내야 되는 거지? 저렇게 살면 가족들이 과연 고마워할까? 가족은 저걸 알긴 할까? 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근데 남자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고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누구는 쇠가 빠지고 고생하는데, 몸을 바쳐가 하는데, 누구는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바라는 것도 많으면, 이게 무슨 결혼인가? 누구 한 명 고생 안 하겠다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굉장히 책임 다지고 고생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뭐 남자는 하고 싶은 데 없는 줄 아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남자 결혼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결혼했겠지만 어때든 너무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옛날에 남자들은 뭐 그런 것도 감수하고 결혼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이런 마인드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고생을 감수하면서 결혼해야 돼? 그리고 내가 왜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서까지 결혼해야 돼? 내가 왜 나의 노동과 희생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남자들이 이제 그런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실 여자분들 솔직히 말해서 결혼장에 나온 분들 형편없어요. 여자는 남자는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 더 형편없어. 솔직히 그렇게 뭔가 능력도 없는 나이 찬 여자분들 상당수는 결혼하면 일 안 하고 남편한테 돈돈거릴 사람들이에요. 근데 남자가 왜 뭐 좋다고 그 결혼하는 거죠? 솔직히 여자분들 결혼하고 나서 남자한테 돈 가지고 타박 안 한 사람도 있습니까? 본인들이 돈 덜 벌 자신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남자가 왜 받아줘야 돼?
그걸 남자가 왜 본인 같은 사람 데리고 살아야 돼요? 이제 그거 거부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남자들이 그런 거 다 거부할 테니까 본인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보세요. 여자분들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만약에 결혼시장에 거부당하면, 결혼시장에서 아웃당하면 본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앞으로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결혼시장이 굉장히 변하고 있어요. 이제 남자들이 결혼에 그렇게 목매지 않는 겁니다. 우리 여자가 결혼에 목을 매죠. 목을 매면 뭐해? 목을 맨다고 해서 뭐 여자들이 뭐 결혼 다 할 수 있나? 그거 아니잖아. 솔직한 말로 계정사 가입해도 결혼한 사람 얼마 있으면 거의 없어요 이제. 선짜리 가도 안 나와 이제. 선짜리 자체도 안 될 거야 아마. 왜냐? 남자들도 알거든. 선짜리 나왔다는 여자 자체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안 나와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나이 차면 뭐든 안 돼. 선도 안 되고 계정사 가도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이제 나이 차면 자연스럽게 결혼 못한 시가 돼버리는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본인 능력 부족하면 결혼 못한 시대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생각해봐. 능력 없는 여자가 결혼하면 분명히 남자한테 이 경제적 책임을 다 떠넘길 거 아닙니까? 본인 안 하고. 빤히 보이는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남자 입장에서. 남자가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 아셔야 돼. 이제 여자분들 있잖아요. 가진 거 없는데 남자한테 바라잖아. 그러면 그런 여자는 쓸모가 없어요 이제. 결혼시장에서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 여자는 찾지 않으니까 본인이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릴 때 불황 때문에 일자리 전전긍긍 하시면서 노가다 공사판까지 갔는데 추락하셔서 몇 개월 입원해 가면서 돈을 버셨지요. 아버지는 공장이가 부업을 하시면서 부모님 세대는 사람을 갈아넣긴 하지만 남녀 가치관의 책임감이 확실했던 시기라 참 측은해지는 세대입니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이 박살나기 시작한 세대이긴 하지만 세대 자체는 뭔가 불쌍한 세대입니다. 요즘 세대는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미래가 암울한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IMF도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어머니가 다 공장이 부업을 뛰어든 거 아닙니다. 남자가 이제 돈 못 벌고 빚 생기니까 이혼하신 분도 많아요. 이때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원래 IMF 이제 우리나라 이혼을 많이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혼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IMF를 기점으로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남편이 이제 돈을 못 벌고 이제 가셔가 기우니까 어머니들도 집안이 내팽개치고 공장 가서 일하는 분들이 생기긴 했는데 다 뛰어든 건 아닙니다. 물론 저 때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긴 했어. 고생을. 근데 지금 여자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고생이라는 걸 어떤 건지 잘 겪어보지 몰라. 별거 아닌 것도 고생해서 해요. 별거 아닌 것도. 아무래도 이제 딸까지 부모님들이 딸을 너무 곱게 기르고 고생이란 걸 안 시키고 기르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도 고생해서 해야 돼. 별거 아닌 것도. 짜잘한 것도 고생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내구성과 좀 끈기 인내심이 많이 부족해요. 사실 겉으로는 대한민국이 뭔가 살기 좋고 뭔가 인프라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보면 오히려 암울한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결혼이 힘들어지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여자들도 알 거예요. 남자들이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들은 한없이 약하던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합니다. 여자분들. 체력도 약하고 기본적인 멘탈과 끈기도 약해요. 왜냐하면 약하게 길러졌기 때문에. 힘든 과정 같은 거를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고 고생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곱게 자란 게 기본값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문제되니 그런 거예요. 앞으로 연애 결혼 힘들어지면 여자들 혼자 살아야 된단 말이야. 남자도 혼자 살아야 되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혼자 사는 건 정말 힘들거든. 말도 안 돼 힘들어요. 근데 이거 잘 몰라.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자분들. 나중에 혼자 살려고 하면 돈 진짜 많이 필요해. 그래서 젊었을 때 돈을 모아놓는다거나 아니면 커리어가 쌓일만한 일자리 한다거나 평생 직업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런 것들 제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보면 일 안 하는 여자도 진짜 많거든요.
오래 노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뭐 알바 같은 거로 이제 일하면서 뭐 그거로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 좀 모이면 그걸 여행 간다거나 아니면 사치품에 돈을 쓴다거나 그러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여자분도 아마 지금 돈을 제대로 모으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돈을 제대로 안 모으잖아요. 그럼 결혼 못 해요. 결혼 못 한다니까. 이 취집이 안 되는 세상이라니까. 옛날과 다른 게. 여자분들이 아직도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아직도 뭐 동화 속 완자님? 뭐 돈 많은 그런 잘생긴 남자 원하는데, 돈 많고 잘생긴 남자는 돈 많고 예쁜 여자를 만납니다. 본인 같은 사람 안 만난다고. 얘들도 시간이 지나면 알 거예요. 나이가 차면 찰수록 이제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결혼 못 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알면 늦습니다. 여자분들. 본인들이 깨닫기 시작하면 늦어요. 여자들은 깨닫음이 오래 걸려. 보통 여자가 깨닫는 나이가 30 초반이에요. 그때 가면 늦습니다. 발등이 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여자들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하는 거는 어릴 때 하라는 거, 어릴 때. 젊을 때 알아서,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한가롭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팔자 들으실 때가 아니다. 뭐라도 해야 된다. 내가 나중에 결혼이라도 하려면 지금이라도 뭔가 준비해야 된다. 돈이라도 벌고 좀 모아놔야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아니라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왜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이게. 딸 가진 부모님들이 이런 게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딸 가진 부모님들 나중에 욕 엄청 먹을 겁니다. 장담하는데. 왜 딸을 이렇게 길러놨냐. 나이가 찼는데 왜 의존성만 길러놓고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길러놓지 못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론이 많이 부각될 겁니다. 오히려 애초에 자기 딸 귀하게 기른 게 문제예요. 귀한 존재가 아닌데, 맞잖아요. 자기 집에서만 귀하지 남의 집에 가면 귀하지가 않은데. 아무튼 제가 여성분들한테 정말 듣기 싫은 얘기 하는데, 이게 여자들 싫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끼리 있는 부조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 현실 얘기는 안 하거든. 듣기 싫어하니까. 근데 현실 얘기 들어야 됩니다. 현실은 정말 안 좋아요, 여자분들한테. 이제 뭐 결혼 한번 잘해가지고 인생 역전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완전히 갔어요. 쉽게 말해 뭐냐 하면, 본인들이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결혼 못하는 시대야, 여자도. 남자는 그게 당연했고. 남자들도 이제 여자들의 어떤 능력과 가치를 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작정하고 여자의 능력과 가치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 결혼 시장을 통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 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나가리 되면 결혼 못하는 거고. 남자는 한국에 짝이 없으면 외국 가서 짝을 찾을 테고. 그러면 이 결혼 시장의 빈자리는 외국 여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은 그걸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못 받아들입니다. 장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 좀 하고 사셔야 돼. 물론 남자들도 앞가리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 뭐 비투한다거나 뭐 도박 날려보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여자들이 좀 현실 판단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뭐 존버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사시고 돈 모으셔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돈 많은 남자 만나면 장땡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걸러집니다. 무조건 걸러집니다. 도태됩니다. 한번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